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 톤을 보면 적어도 27년까지는 지속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네, 네, 적어도. 적어도 27년. 네네. 네네. 그러면 26년도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안 죽는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해줬고 하이닉스는 6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한번 숨고르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점을 찍고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랠리가 끝난 거 아닌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수조 원대 주식을 팔아제끼고 있고 특별히 하이닉스는 하루에 조 단위 이상의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게 게임이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의 시각을 조금 근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가이드이자 도우미 그리고 또 투자와 테크의 경계를 한국에서 가장 멋지게 하이브리드하게 가지고 계신 이영수 IT의 신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디램 가격이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좀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거 거의 미쳤던데. 맞습니다. 네. 한 달 만에 100%가 이게 웬 말인가?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유통시장,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유통시장은 거의 패닉 상태인 것 같아요. 패닉 그죠? 패닉도 이런 패닉이 없을 것 맞아요. 같은데. 패닉 바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게 완화가 되려면 공급업체들이 우리가 대규모로 짓겠습니다 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공급사들이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일단 뭐 하이닉스는 일단 공간적으로 이제 한계가 네네. 있어서 네네. 용인 클러스터 할 때까지 뭐 공간적 여유가 이천도 꽉 찼고 뭐 청주도 꽉 찼고 그러니까 이천 공장 지나 보면 별로 질 데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그 맞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지나갔다 보면. 그 약간 그 부분 좀 이해하는데 왜 삼성은 왜 안 하느냐? 왜냐면 커모디티의 왕자께서 공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면 될 것 같은데 떼돈을 벌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도 굉장히 지금 전략적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HBM 같은 커스텀 메모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 시장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상반기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무조건 HBM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8월을 기점으로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 그게 이제 아마존이 갑자기 일반 서버향 범용 메모리 주문을 막 갑자기 땡기니까 저 큰일 났나 보다 그러면서 다른 회사들도 같이 막 땡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에 집중할 거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현재의 이익을 포기할 거냐, 굉장히 쉽지 않은 결론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짓는다는 뉴스만으로도 가격이 떨어지잖아. 맞습니다. 물건 내놓는 거는 맞습니다. 차치하고 삽 떴다 이러면 이제 안정되겠네 이래 보니까. 왜냐하면은 잠깐 설명드리면 수요는 이렇게 곡선으로 증가하지만 공급은 계단식으로 증가하다 보니 쇼티징 할 때는 가격이 급증하지만 공급이 탁 해서 되는 순간 공급이 또 과잉돼 가지고 항상 이런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랬잖아요. 이제 2016년 이제 네. 18년 그때 슈퍼 사이클 네. 때도 똑같았거든요. 네. 뭐 클라우드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메모리 공급이 안 돼서 우리가 못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욕을 하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대규모로 공장을 지었죠. 그래서 네네네. 캐파를 막 늘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는 아시잖아요. 네. 오더컷. 네. 네. 그래서 뭐 이익이 무슨 8분의 1토막 9분의 1토막 날 정도로 네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빅테크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불과 몇 년 전에 당한 거잖아요. 지난 그렇죠. 업사이클에. 이번 21년도 이후도 당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이 똑똑히 나는 게 하이닉스 그때 재무 담당 그 임원인가가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함부로 안 하겠다 했던 걸 읽었던 기억이 나요. 너희들이 네. 아무리 설비 증설 투자를 해달라고 해도 자금 집행에 이제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하겠다. 네. 근데 진짜 지금 보수적인 거야.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이 정도면 마진이 HBM 안 만들어도 되겠다. 삼성전자는. 맞습니다. 그게 고민인데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캐파 지금 투자를 계획해놓고 진행하는 것들이 다 원C 디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C 디램은 범용이 타깃이 아니거든요. 원비가 범용이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 그러면 HBM 쪽에 약간 그러면 속도를 좀 조절하고 범용 쪽에 당장 돈 잘 되니까 여기
집중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일단 시장 가격도 빠질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겠네. 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젠슨 왕이 저는 이번에 와서 이재용 회장하고 깜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 아, B 가지 마. B 가지 말고 C가 우리가 사줄 테니까. 맞습니다. 이렇다는 얘기죠. 혹시나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만약에 HBM 쪽으로 만약에 삼성이 약간 톤다운을 한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굉장히 큰일 나는 상황이고 지금 마이크론은 이미 지금 약간 이탈하는 분위기거든요. 왜 이탈?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사실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 아시겠지만 주주의 가치가 최우선적인 회사잖아요. 네네. 그리고 미국 같은 그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이사회에서 네. 당장 이거 범용 메모리 놔두면 50% 이익이 나는 게 확정적이에요. 네네네. 근데 HBM을 전환하면 하이닉스하고 박터길 측에 싸워야 되고 네. 수율이 잘 나올지도 장담 못하고 그러면 이제 이익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죠. 금을 팔아도 금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사실상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DDR HBM으로 전환하면 금을 팔아서 금을 만드는 건데 어떤 금이 수익률이 좋을지는 맞습니다. 지금 잘 몰라, 그죠? 확률적으로는 지금 금이 더 낫겠죠. 범용이 그냥 안정적이겠죠. 그렇지. 네. 앉아서 돈 버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저씨 그냥 돈 내고 갖고 와요. 이러면 그냥 맞습니다. 마진 그냥 50% 딱 내고 알아서 갖고 와는 구조니까. 그렇죠. HBM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하이닉스보다 깎아서 들어가야 돼요 가격을. 그렇죠. 만약에 이제 설령 엔비디아가 그러면 니네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사줄게라고 할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네. 규모의 경제에서 하이닉스하고 경쟁에서 밀리고요. 그다음에 DDR을 얼마나 바스라트리면서 쌓아야 되겠어.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수율이 하이닉스보다는 떨어질 테니까. 훨씬 떨어지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무서운 게요. 하이닉스가 지금 생산하는 그 우리가 MR 머프라고 하는 라인 있잖아요. 그게 감가상각이 3년째가 돼가요. 거의 끝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장치 산업에서 사실 감가상각이 간다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현금 흐름이 미친다는 얘기지. 맞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근데 네. 이제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이제 감가상각이 시작입니다. TCNCF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네. 그 이사회, 그 미국의 주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죠. 아니, 당장 돈 되는 거 해. 그리고 이제 그 경영진들의 자기 인센티브와 연봉이 결국 그 성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단기 이익을 포기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죠. 미국의 거버넌스에서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하죠. 네. 재벌이 지배하는 아주 소수의 지분으로 이제 그 그룹을 지배하는 체제잖아요. 그리고 재벌이 당장 우리가 이 50% 이익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배팅하겠다. 이게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정말 딱 들어오는 게 최근에 이틀 전 뉴스인가요? 하이닉스가 드디어 HBM4 엔비디아 납품권에 대해서 가격 협상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HBM3E에 비해서 50% 단가 상승. 깜짝 놀랐어. 그렇죠.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거 뭐 거의 플랫하다. 맞아. 거의 그 얘기 못 올리기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풀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증시각도기 나와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4월에 구매 담당 헤드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 와가지고 이제 인도계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 엔비디아도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올려야 되는데 결국 HBM이 그 전체 BOM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단가를 많이 인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원래는 5월이나 6월에 사인을 합니다. 내년 연간 그 계약을 다 하거든요. 그 물량하고 가격을 하는데 버틴 거죠. 깐깐하게 하니까 네네. 더 깎아달라니까 차일피일 미룬 거죠. 맞습니다. 뭐 조금 저희 조금 생각해 볼게요. 네 이러면서 생각해 볼게요 정도가 아니라 저희 못합니다라고 버틴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엔비디아는 그때 당시만 해도 믿는 게 있었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걸 믿고 이제 하이닉스를 굉장히 압박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8월부터 제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범용 메모리 가격이 상반기만 해도 사실 범용 메모리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수직 상승한 건 아마 디램 역사에서 한 최근 20년간은 없었던 거 아닌가? 옛날에 그때 옛날에 2000년에 4년 전 것까지 다 팔았다는 소리인데 그때도 이렇게까지 단기적으로 수직 상승하진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상반기 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우리가 HBM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게 톤이 점점 톤 다운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하이닉스는 버텼고 이번 이제 컨퍼런스 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사인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50%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에서 그냥 완패한 거죠. 엔비디아 하이닉스한테. 네. 그래서 이번에 최태원 회장 안 불렀지 않았을까 깐부. 맞아. 왜 안 갔지? 나도 그게 이상했었는데 분명히 서로 그 최태원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나 그 이재용 회장 서로 친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경쟁사이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을 테니 뻔하게.
친하지 않을 리가 없을 텐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에이펙 때문에 바쁘셔서 못 갔다 그러는데 뭐 네. 이재용 회장은 한가합니까? 뭐 정의성 회장은 한가해요? 그렇죠. 다 네. 전순환이 부르면 가는 거죠. 네, 사실. 네,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철저한 계산이었다고 생각하고 결국 네. 이 젠슨왕 따님이 음.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고 그 네. 깐부라는 키워드를 음. 알고 하셨더라고요. 아. 오징어 게임에서 네. 깐부가 어떤 의미고 음.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리고 다 공개할 수 있게 사람들 볼 수 있게 이제 음. 이벤트를 한 건데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젠슨왕이 메시지를 주는 거다. 아. 이제 26만 장의 GPU를 선물로 주면서 음. 이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음. 잘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피지컬 AI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라고 저는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메모리 입장에서 그 깐부 회동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GPU를 줄 테니 너희들 안정적으로 메모리를 공급해 준다는 약속을 해라.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너희도 보증을 좀 해라 라는 게 뒷단에 어딘가에 글이 쓰여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인들한테는 절대 공개가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AI 혁명이라는 게 음. 2022년 11월에 시작됐잖아요. 네네. 그때 이후로 메모리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부각된 적이 없었죠. 그렇죠. 항상 네. 그 뒷다리였지. 네. 네. 그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제조에서는 파운드리였고 TSMC가 네. 제일 중요했죠. 네. 그래서 젠슨왕이 허군날 이제 대만은 가는데 그 옆에 있는 한국은 잠시도 안 들렀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옛날 뭐 이런 얘기 들렸잖아. 옛날에 삼성전자한테 뭐 해달라고 했는데 그 뭐 예를 들어 뒷방 늙은이 취급당해서 열받아가지고 삼성한테 네. 대한 억한 심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막 그래서 그랬었잖아. 이번에 그 어리고 오만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재용 회장한테. 나도 그 얘기 듣고 되게 그 정도로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버지 들먹이면서 맞습니다. 아버지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당신은 그때 어렸어. 뭐 이거는 약간 이 아시아적 감성인 것 같아. 그렇죠. 너 형이니까 너 형 말 잘 들어. 뭐 이런 느낌. 나도 왜 굳이 뭐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술 먹고 업돼서 그렇긴 했을 수 있으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AI 혁명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네.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엄청난 카드를 지게 된 거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네. AI 혁명의 후반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만약에 진짜 AI가 향후에 한 10년 있어서 정말 세상에서 뭐 온라인 인터넷처럼 중요한 수단이 된다면 현대차가 논았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삼성 SK보다 현대차가 논았어. 어, 삼성 그때- SK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레거시 네. 브랜드, 그러니까 전통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지금 현대차가 제일 좋은 포지션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테슬라하고 뭘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렇지. 예, 네. 그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국내 인재만 잘 그러니까 즉 미국 캘리포니아에 간 친구들보다 저렴하게 일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잘 확보하면 지금 유통업체들이 거의 패닉인데 이 패닉은 결국은 그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상상의 나래를 펴보니까 사실 유통업체가 제일 그 삼성전자한테는 중요한 파트너였잖아요 그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통업체는 도매 유통업자니까 그렇죠. 뭐 대만의 누구 뭐 이런 네네. 식이 되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인데 얘네들이 지금 딸을 당한 거야. 이런 적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딸을 받은 건 결국 CSP, 그러니까 세계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네에서 세계 1등 기업인 뭐 AWS, 그러니까 아마존 이런 데서 접근을 하니까 직거래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이 대단한 사람들이 네. 쭈그러진 거야. 사실상 이게 사실상 이 대만 재벌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이 사람들이. 그렇죠. 언제까지 갈까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답 없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네. 건데 이게 도대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이 상황들은. 그럼 설비 증서를 끝까지 안 할까? 증설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안 할 수가 없겠죠. 증설을 할 건데 음.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한 게 네. 10월 고정 거래 가격 이제 그 지난 10월에 해야 되죠. 네. 근데 지금 스팟 가격이 100%가 튀었어요. 한 달 만에. 네. 그러면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을 그럼 스팟 가격에 준해서 하자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이거는 허상이야. 신기루야. 이건 말도 안 네. 돼. 이럴 거야. 분명히. 그렇죠. 적어도 좀 과하다. 그러면 이제 어. 공급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 저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자, 이번에 우리가 그러면 거래 관행을 바꾸자. 예. HBM처럼 커스텀식으로 다 D램을 맞습니다. 팔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LTA라고 하는 롱텀 어그리먼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령에다가. 그래서 일단 10월
계약 가격 일단 스탑하자. 그리고 그거를 10월 계약 가격을 11월에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10월 달에 그 저기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고지 안 하고 지금은 발 뺀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 장기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자, 여러분 보셨죠? 18달러, 19달러 보셨죠? 자, 오케이. 깎아줄게. 10달러 갑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하자. 앞으로 1년간 10달러 콜 하시는 분들만 물량 드려요. 뭐 맞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그걸 받고 나면 이제 설비 증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10달러 고정이 됐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기존에하고 뭐가 다르냐? 네. 기존에는 우리가 수요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거시경제도 예상하고 네. 우리 동물적인 감각으로 배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뭐 몇십 조 지르는 거예요. 그치. 오너가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근데 이제 그게 맞아 떨어지면 이제 이익률 50% 내는 거고. 그렇지. 그게 만약에 안 맞아 떨어지면 이제 공급 과잉 와서 그냥 리스크를 떠안는 겁니다. 네, 기존에는 그게 메모리의 숙명이었어요. 숙명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는 주문 받아놓고 하니까 이제 캐파 증설이 곧 실적 증가로 이어지는. 그게 딱 TSMC하고 똑같은 비즈니스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오히려 지난번 삼성전자 적자가 삼성전자한테 약됐네 지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적자가 너무 쓰디쓴 경험이라 다시는 그런 경험을 안 하겠다 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지금 그 탈출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야 진짜 D램을 고정가로 찍어놓고 만들기 시작하면 대박 나겠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서버 D램. 일단 이제 제품별로 보면 이제 B2C를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일단 서버향인 이제 서버용 D램. 그리고 이제 서버에 들어간 스토리지 있잖아요. 엔터프라이즈 SSD. 네네. 자, 요거는 이번에 잡겠다. 그러니까 공급 업체들이 자, 이번 기회에 서버향으로 들어가는 D램하고 스토리지는 장기 공급 계약으로 맺어버리자. 자, 이게 이제 지금 공급 회사들의 야망입니다. 하기야 그 지렛대가 많은 게 샘 얼트만 와가지고 불을 싸질러 주셨죠. 그럼요. 90만 장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수량을 지금 얘기하면서 뭐 그러면 저희 오픈 AI야 팔던가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게 사실 작년만 해도 샘 올트먼이 뭐 반도체 7조 달러 투자한다 그랬을 때 다 저걸 뻥을 저렇게 치냐. 그렇죠. 지금은 이제 7조 달러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네. 당황스럽긴 해요. 그렇죠. 네. 지금도 뭐 자꾸 사기꾼 뻥쟁이 그러니까 이제 SNS에서 막 장문의 글을 썼더라고요. 나 절대 사기꾼 뻥쟁이 아니고 그러면 전 세계에 나랑 이야기하는 뭐 젠슨왕, AMD 리사수, 순다르 피차이, 뭐 마쿠 저커버그 저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나한테 당한 거냐.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렇게까지 그러셨어? 예, 그 이제 한매 쳤구나. 그러니까 맥락이 그런 거죠. 그럼 내가 사기꾼이면 저 똑똑한 사람들 나한테 다 당한 거야. 예, 그럴 가능성이 없죠.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지렛대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확정해 놓고 그 수량 대비 조금 더 많은 물량을 증가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겠네. 그렇죠. 이제 파운드리처럼 이제 메모리를 파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면 역시나 그렇게 되면 의외로 삼성전자가 가장 유리해지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네네. 왜냐하면은 공간이 많이 있고 가장 빨리 지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막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한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지금 전략을 완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원시 쪽에 지금 집중을 해서 HBM 쪽으로 원래 생산을 늘리는 게 기존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면 HBM의 당초 어떤 공격적인 영업 목표를 낮추고 원피를 다시 또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공장 약간 네. 지금 공간 여유 있는 거를 원시로 네. 돌리지 않고 원비로 돌려야 된다. 맞습니다. 쉽지 않은 판단인 거죠. 일반인의 관점에서 문의를 한번 드려보면 그냥 원시 D램을 조금 비싸게 팔면 안 되나? 그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원시 D램은 그냥 HBM 향으로 타깃해서 설계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범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HBM용 D램하고 이제 우리는 그냥 DDR5 가져와서 HBM 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설계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TSV 그 공간도 스페이스도 확보해야 되고 이제 이게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제 전환은 할 수 있는데 그 전환을 하면 다시 되돌리려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떤 설계 변경.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원시는 훨씬 비싸게 만든 D램이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네. 나오죠. 그러면은 그렇죠. 사실 지금 수율이 한 70% 내외 어디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시는 범용 D램은 한 95% 정도의 수율이 나와야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70, 80 해가지고는 물론 앞으로 조금씩 올라가겠습니다만 70, 80% 하면 마진이 굉장히 확보되지 않는 한 그거 내봐야 아무리 비싸게 받아봐야 별로 많이 못 남긴다.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원시를 돌릴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는 이게 단기
성과에 집중할 거냐. 네. 단기 성과에 집중할 거면 원비를 늘리면 돼요. 네. 당장 이익을 많이 뽑아냅니다. 그러면 원C가 또 기술 로드맵이 뒤처지게 되고 그럼 중장기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가 요원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HBM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네네.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는 HBM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 새로운 뭐 어떤 방식이 생기면 갑자기 컴퓨터를 조금 덜 쓰고 양장 컴퓨터는 완전히 아직까지 달라라 얘기니까 그건 끊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접근성의 방법, 추론의 방법 이런 게 바뀌어지면 그러면 이제 조금 칩이 좀 덜 쓰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지금 빅테크들이 설계한 거는 컴퓨팅 파워로 그냥 조지겠다. 그걸로 이제 확정된 거고 네, 이 맞습니다. 확정은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적어도 뭐 내년까지는 AI 캐펙스가 꺾일 가능성은 지금 없는 거라고 네.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주요 업체들 뭐 빅테크들이나 이제 메모리 회사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 톤을 보면 적어도 27년까지는 지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네, 적어도 적어도. 27년. 네네. 네네. 그러면 26년도 상반기까지는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최소, 네, 최소 올라가는 거죠. 그나마 좀 보장됐다. 27. 네네.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안 죽는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27년 이후까지 보겠네. 그렇죠. 이제 네. 내년 하반기 되면 27년 시장을 쳐다보겠죠. 27년 네. 오히려 그 이후를 보겠네. 그럴 수도 27년 이후 28년을 보겠네요. 그렇겠죠. 네. 엄청 빨리 땡기네, 진짜. 1년 맞습니다. 반을 땡긴 겁니다, 그러면. 거의.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 본주들 공간 조금 더 남았고,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80조, 70조 얘기가 나와요. 네. 심지어 90조 얘기도 나오고, 70 몇 조, 막 80조, 하이닉스 80조 얘기가 나와. 99조까지 질렀습니다. 노무라가. 내년. 하이닉스를? 네. 삼성전자가 아니고? 네. 하이닉스를 내년 99조까지 질렀습니다. 99조. 네. 그럼 지금 사실 엄청 싼 거잖아요. 그렇죠. 99조면 800조 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부터 더블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너무 지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그 이게 뭐 맞추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우리 투자자들 실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EPS 증가율을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EPS 증가율이 이제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면 결국 주가는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네네네. 예, 그게 나중에 맞출지 틀릴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그렇지. 일단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전망치를 상향한다라는 건 EPS가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럼 주가의 상승룸이 있다라고 시장은 보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연말까지는 EPS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한다. 증가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다만 아쉬운 거는 증가폭이 너무 단번에 상향 조정됐다. 그렇지. 네. 야금야금 길게 먹어야 되는데. 그 미국이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9에서 10%씩 이렇게 여러 번 올리는데 우리는 한 방에 2배 올려버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기간에 방영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그게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라는 게 결국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네네. 이제 PER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LTA 여부. 그러니까 진짜 범용에서 LTA가 나오냐 이걸 봐야 돼요. LTA가 뭐예요? 그 장기 공급 계약. 네네네.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EPS도 올라가는 데다가 멀티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대용주가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왜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은 EPS가 증가하는데 멀티플도 증가하나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정말 세계 최강의 시크릿컬입니다. 이 웨이브 폭이 다른 애들이 이렇게 되면 반도체는 웨이브 폭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웨이브를 가는 건 좋지만 이 웨이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꺾어요. 그래서 멀티플을 많이 안 줍니다. 아예 처음부터 초장부터 20 뭐 이렇게 안 줘버리고 그냥 15면 맥스 막 이렇게 끊어버려. 왜냐하면 나중에 한번 이게 꺾여지면 뼈도 못 추리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은 고정 가격 장기 공급 계약으로 가서 가격을 고정시키면 EPS의 전망이 좀 균질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성 있는 EPS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절벽같이 이익이 떨어지지 않고 좀 슬로우해진다는 거예요. 이 진폭이 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일찌감치 멀티플을 끊어먹던 거를 조금 더 줄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그렇죠. 거죠. 이래서 이제 우리 이용수 IT의 신께서 이 테크와 이 투자를 겸비한 문무를 겸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민망합니다. 네.